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이후에 남는 부상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고관절 부위 손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는 단 한 번의 충격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과 걷는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위입니다. 하체의 중심을 이루는 곳이 바로 고관절이죠. 골반과 대퇴골이 맞물려 체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관절인데, 이곳이 손상되면 단순히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걷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교통사고로 생긴 고관절 골절, 그 이후 남는 후유장애, 그리고 보상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주제로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절구비구 손상, 즉 고관절의 관절면이 깨지는 부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보상 절차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고관절이 어떤 구조인지부터 알아볼게요. 고관절은 골반의 절구, 즉 비구라고 부르는 오목한 부분과 대퇴골의 머리 부분이 서로 맞물려 있는 구상관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볼과 소켓이 맞물린 형태예요. 우리가 걷고 앉고 서 있을 때마다 이 부위가 계속 움직이면서 몸의 무게를 버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럼 강한 외력이 가해지면 이 관절이 견디지 못하고 손상됩니다. 비구가 깨지거나 대퇴골두가 부러지기도 하고, 심하면 둘 다 동시에 다칩니다. 문제는 이런 부상은 시간이 지나도 관절 운동이 제한되거나 통증이 계속 남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치료 후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후유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에는 그냥 타박상처럼 보이지만 몇 달 후 재활 과정에서 다리 길이가 달라지거나 관절이 뻣뻣해지고 걷는 자세가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손상이 생기는지 볼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비구절구 손상입니다. 골반의 관절면이 깨지면서 고관절이 불안정해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건 후유장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둘째, 대퇴골두 손상입니다. 관절 중심부가 손상되면서 혈류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무혈성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시 매우 위험한 손상이죠. 셋째, 대퇴경부 손상입니다. 대퇴골과 골반을 잇는 연결 부위인데, 여기까지 충격이 오면 체중을 실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넷째는 대전자 손상입니다. 허벅지 바깥쪽 돌출된 부위로 직접 부딪히거나 타격을 받으면 여기가 손상돼요. 보행 시 통증이 남고 재활이 오래 걸립니다. 다섯째는 소전자 손상으로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뼈 일부가 당겨져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반 전체에 손상이 있습니다. 이건 교통사고처럼 큰 충돌에서 생기는데, 내장 손상이나 출혈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중 어느 부위든 결국 고관절 부위 손상으로 묶여서 치료와 보상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손상 후에는 어떤 후유장애가 남을까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운동장애예요. 고관절의 굴곡이나 신전, 즉 다리를 구부리고 펴는 각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둘째는 단축장애입니다. 다리 길이 차이가 생기는 경우죠. 양쪽 다리의 길이가 조금만 달라져도 보행이 틀어지고 허리 통증까지 이어집니다. 셋째는 통증장애입니다. 특별한 움직임을 하지 않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장애 등급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됩니다. 이 3가지가 주로 인정되는 고관절 후유장애 유형이고, 등급은 보통 7급에서 12급 사이로 결정됩니다. 물론 손상 부위가 복합적이거나 변형이 남은 경우에는 상위 등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상 절차를 볼까요? 교통사고로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다면 첫 단계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CT나 MRI를 찍어서 관절면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이후 치료 과정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시점, 즉 증상 고정이 되면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장애 진단서는 보험사에 제출해서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실무에서는 보험사 측에서 후유장애를 축소 평가하거나 단순 손상으로 분류해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손해사정사의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수술 기록, 영상 자료, 장애 진단서 내용을 모두 분석해서 실제 각도 제한이나 변형 정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후유장애율 산정 방식, 향후 치료비 포함 여부, 그리고 장애기간 산정이 제대로 되어야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 시에는 단순 치료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관절 손상은 장기적인 재활과 추가 수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향후 치료비, 노동 능력 상실률, 개호비와 휴업 손해액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고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경우 향후 1015년 내 재수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죠. 특히 장애진단서의 각도나 근력 수치 하나하나가 보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 해석이 정확해야 하고 이를 손해사정사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뼈 부상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복잡한 관절 손상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이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와 재활, 후유장애 평가, 그리고 보상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져야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남는다면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후유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불합리한 보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관절 부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구비구 손상, 즉 고관절의 관절면이 깨지는 경우의 보상 절차를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